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6일 J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타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타는 지키는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상대가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오이타의 패스플레이와 정교함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야마구치를 상대로도 2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마구치의 공세가 압박을 만나면 무뎌지는 양상도 있어서 이를 이용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마구치도 페이스 자체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비력에서는 골키퍼의 세이브로 위기 상황을 넘기는 등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게다가 야마구치가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압박을 만나면 야마구치의 플레이가 상당히 롱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오이타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슬슬 밀리는 양상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이타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지키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나 결국 야마구치를 압박으로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롱볼로 상대의 공격의 정교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오이타의 플레이가 정교함은 보장이 되어 있어 오이타의 득점력 정도는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번 경기 오이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쿄는 기동성이 강한 팀에게 약한 편이다. 어느 정도 지공을 선호하는 면모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측면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가시와나 나고야 같이 역습 성향에 초점을 둔 팀들에게 상당히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간바도 역시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른 속공에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쿄의 일정이 아주 까다로울 것으로 본다. 간바는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센터백들이 2골을 기록한 덕에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다. 다만 11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 1위의 단단함을 통해서 간바가 승리를 건져오는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특히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는 점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간바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본다. 수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도쿄가 가지고 있는 공간 허용이라는 면모가 속공에 초점을 맞춘 팀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쿄가 간바를 쉽게 보기에는 공수전환의 속력과 최소 실점 1위라는 견고함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간바 오사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산프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레소는 히로시마에게 아주 약한 전력이다. 특히 공격력으로 히로시마를 공략하는 것은 거의 언감생심이다. 2020년 이후로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다. 세레소는 생각보다는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있는데 11골을 넣고 있는 세아라가 막히게 되면 뚜렷한 득점원이 없는 편이다. 히로시마의 단단한 중앙 압박을 세레소가 뚫어내지를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히로시마는 지금까지 경기력에 비해서는 승점을 쌓는 속도가 더뎠다. 다만 최근에는 아라이 같은 공격수들이 골을 잘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상이다. 히로시마가 올 시즌 공수전환이 가장 빠르고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도 최상위급인 전력이다. 이를 위해서 전방부터 프레스를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가 측면이나 롱볼 말고는 해답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세레소를 상당히 잘 상대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앙에서의 강력한 압박으로 세레소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히로시마의 공격진 폼이나 득점력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고 히로시마가 경기력에 걸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산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우라와 레드 대 FC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라와가 정교한 전진과 득점력으로 상대를 잘 제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제는 공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턴오버다. 특히 마치다가 이 양상에서 중원에서 공을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성에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7대1로 우라와가 마치다를 도륙낸 경기가 있기는 한데 2015년의 경기라서 현재 상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치다의 상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경기에서도 가시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시마도 우라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편이다. 적어도 마치다가 공을 끊어내고 전진하는 것에는 강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오세훈이나 나상호 같은 전방 선수들도 폭넓은 활동량과 결정력으로 팀의 공격력과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마치다가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라와의 문제는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턴오버다. 마치다가 상대의 공을 끊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마치다가 압박을 하면서 우라와의 골문을 노릴 수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하는 가시마를 상대로 마치다가 승리를 기록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경기 FC 마치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고야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고야는 기본적으로는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하지만 공격을 포기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는 전방으로 라인을 올려서 주커나 모리시마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자주 보이는 편이다. 교토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난조가 심한 모습인데 나고야가 꽤 공격에서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교토 상가는 상대가 두텁게 공세를 풀어가는 상황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중이다. 사실 교토가 나고야의 낮고 두터운 수비 라인을 장기인 기동력으로 돌파하는 것으로도 한계는 없지 않고 지난 경기에서도 압박에 빌려서 높이를 살린 롱볼로만 의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당연히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나고야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생가보다는 전방에 힘을 주는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이 상황에서는 교토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고야의 낮은 라인을 기동성으로 교토가 쉽게 공략하지 못할 것이고 지난 경기처럼 효과가 적었던 롱볼로만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번 경기 나고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